여러분, 혹시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50년 동안 정형외과에서 노인분들 진료만 해온 전문의 박영재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리 건강을 소홀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두 다리가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 상상해 보셨나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매주, 아니 매일 만납니다. 얼마 전 진료실을 찾아온 76세 이경자 여사님, 평생 건강하게 등산도 다니고 마트장도 혼자 보러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한번 미끄러진 뒤 무릎 통증이 심해져 혼자 화장실 가기도 겁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다리 건강은 방치하면 정말 순식간에 나빠집니다. 이경자 여사님도 6개월 전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활동적이었지만 운동을 중단하고 집에만 머문 그 순간부터 근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죠.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은 건 건강했던 분들도 한 번의 다리 부상이나 방심만으로 순식간에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자유롭게 걷는 건 물론이고 손주도 안아주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진작부터 다리 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 중에는 꾸준히 다리 근력 운동을 해온 85세 김상수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매일 혼자 산책을 하시고 마트장도 직접 봅니다. 반면 같은 연배의 다른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아프고 자꾸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그 차이는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다리 건강을 신경 쓴 사람이 노후에도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운동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의학적으로도 90세, 100세가 넘어도 근육은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하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괜히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닙니다. 다리 건강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의 나, 10년 후에 내가 분명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현장에서 이런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이 탓일까요? 저는 50년 동안 정형외과 진료를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직접 봐왔습니다. 오늘은 운동 한번 제대로 안 해본 80대 어르신도 꾸준히만 실천하면 다리 근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생생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제 환자 82세 정정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일만 하느라 운동할 겨를 없이 지내셨고 70대 들어서부터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앉아서 TV만 보셨습니다. 그 결과 80세가 넘어가며 계단 오르기는 물론 화장실 가는 일조차 버거워졌죠. 할머니는 박 선생님, 저 같은 노인네가 무슨 근육이 생기겠어요? 하시며 반신반의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권한 것이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기를 5번만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앉았다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벽에 기대 스쿼트, 세 번째는 발뒤꿈치 들기, 네 번째는 앉아서 다리 들기였습니다. 모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정정래 할머니는 처음에 운동이라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꾸준히 따라 한 결과 2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 화장실까지 다녀오셨고 3달 차에는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지셨죠. 예전에는 손주가 오면 그냥 안아서 TV나 봤는데 요즘은 같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해요.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사례로 79세 조재철 어르신은 무릎이 약해지며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지만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루 10번씩 꾸준히 하신 결과 3개월 만에 마트까지 걸어서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운동 별거 아니더라. 그냥 하루 5분이라도 해보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운동은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큰 변화로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발뒤꿈치 들기, 벽 스쿼트, 다리 들기 이 4가지만 집에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저도 50년간 수많은 어르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다리 운동,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자주 붓고 저려요, 발끝이 시려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라고 호소하십니다. 대부분 그냥 나이 들면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증상들은 다리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 역시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이와 비슷한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문제죠.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액순환 개선법과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5세 이영희 여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고 붓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밤에 종아리가 저려서 잠도 잘 못 이루고 걷다가 다리가 갑자기 힘이 풀려 넘어지기도 하셨죠. 처음엔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셨지만 계속 반복되니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 혈액순환 장애가 진행 중이었고 심할 경우 심부정맥 혈전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영희 여사님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은 바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말 쉽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위로 아래로 100번 정도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차 엑셀 밟듯이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죠. 하루 3번, 식사 후에 꼭 실천해 보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라고 도움이 되겠어? 하시더니 2주 만에 밤에 다리가 훨씬 덜 붓고 저린 증상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입니다. 38도 내외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다리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영희 여사님도 자기 전마다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인 뒤 한겨울에도 발끝이 시리지 않고 숙면을 취하게 되셨다고 해요. 세 번째로 강조하는 건 다리 높이 들기입니다. 낮이나 저녁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정체된 혈액이 자연스럽게 심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하루 15분, 아침 저녁 한 번씩 실천하면 다리 붓기가 놀랍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마사지를 잊지 마세요.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주듯 마사지하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개선돼 붓기와 저림이 덜해집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매일 목욕 후에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이영희 여사님은 처음엔 이런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3개월 만에 다리 붓기와 저림이 거의 사라지고 계단도 혼자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직접 박 선생님, 이젠 손주랑 공원 산책도 다시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혈액순환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 심장, 뇌 건강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혈액순환 관리입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간단한 4가지 방법 꼭 따라해 보세요. 몸이 변하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리 건강이 약해지는 원인 중 절반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운동만큼이나 영양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절감합니다.
80세 김현수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죠. 평생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붓기 시작해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근육은 많이 줄고 관절엔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김현수 어르신께 가장 먼저 권한 건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입니다. 매 끼니에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부담 없는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시키라고 했죠. 김현수 어르신은 나는 고기만 먹어야 힘이 나는 줄 알았는데 달걀과 두부, 생선을 섞어 먹으니 속도 편하고 체력이 오히려 좋아졌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뼈와 관절 건강이 기본이죠. 뼈째 먹는 멸치, 유제품, 연어, 참치처럼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도 권했습니다. 김현수 어르신도 식사에 멸치볶음을 추가하고 매일 아침 20분씩 공원 산책을 시작했어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는 겁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등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도 개선합니다. 김현수 어르신은 예전엔 밥에 김치 하나면 됐는데 요즘은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 같은 음식을 늘 곁들여 먹어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다리가 덜 붓는 느낌이에요 라고 직접 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튀김,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과도한 소금, 탄산음료,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김현수 어르신도 처음엔 과자와 튀김을 포기하기 어렵다 하셨지만 한 달만 줄여도 관절 통증이 확 줄고 체중도 조금씩 빠지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팁을 드립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 대신 두부와 생선으로 식단을 바꿔보고 채소나 과일을 매일 한 가지씩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달달한 간식 대신 견과류나 바나나로 바꾸고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그날 먹을 채소와 단백질, 칼슘, 식품을 미리 챙기는 습관만 들어도 일주일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김현수 어르신의 3개월 변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엔 계단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오르내릴 때 다리가 훨씬 가볍고 붓기도 거의 사라졌어요.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다리 건강을 지키고 삶 전체의 활력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탁 위에서부터 건강한 다리 만들기를 시작해 보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운동이나 영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평소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챙겨 먹어도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자세가 나쁘면 다리 건강이 생각보다 빨리 나빠집니다. 83세 박명희 여사님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원래 운동을 꽤 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는 TV 시청과 독서, 친구와 전화통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 보내셨죠. 다리가 점점 붓고 무릎 통증도 심해져 내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근육량도 줄어 있었습니다. 박명희 여사님께 가장 먼저 권한 건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5분 정도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간단한 변화가 일주일 만에 다리 붓기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박명희 여사님은 항상 다리를 꼬고 앉으셨는데 이 습관이 혈관을 눌러 혈액순환을 더 방해했던 거죠. 허리를 곧게 펴고 양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인 채 앉는 자세만 익혀도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점차 몸에 익숙해집니다. 신발도 놓치면 안 됩니다.
79세 김남수 어르신은 평소 발볼이 좁고 딱딱한 구두를 고집했는데 발바닥 통증과 종아리 저림으로 고생했습니다. 신발을 쿠션이 좋은 운동화로 바꾼 후에는 걷는 거리가 2배로 늘고 통증도 크게 줄었죠. 신발은 내 몸을 받치는 기초입니다. 발볼이 넓고 바닥이 말랑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다리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다리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이 긴장되고 혈액순환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10분씩 명상이나 심호흡, 그리고 산책 같은 시간을 꼭 갖자고 권합니다. 81세 이순철 선생님도 산책과 심호흡 습관을 시작한 뒤부터 밤에 다리가 덜 저리고 아침에 개운하다고 하셨죠. 생활 습관이 바뀌면 다리 건강뿐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도 달라집니다. 집에서 TV를 볼 때도 30분마다 일어나기, 의자에 앉을 때는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기, 편안한 신발, 신기, 스트레스 받을 땐 짧게라도 몸을 움직여 긴장을 풀기. 이 4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결코 나이 탓, 운명 탓이 아닙니다. 박명희, 김남수, 이순철 3분 모두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걷는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일 아침 다리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건강한 다리로 활기찬 삶을 오래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지금 시작해도 다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언제나 단호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실 86세 김하자 여사님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금방 포기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침마다 발목 돌리기 10번, 하루 3번 의자에서 일어나 걷기.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였습니다. 2달쯤 지나자 김하자 여사님은 자신도 놀랄 만큼 몸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훨씬 쉬워졌고 손주들과 산책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꾸준함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1달, 3달,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분명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90세인 저 역시 매일 아침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 보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늦었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인생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스트레칭, 바른 자세, 좋은 신발 신기. 이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큰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나눠 드릴 테니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실천이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도 꼭 건강 챙기세요.